소속은 한국일보 오태경 기자이고요. 제 공천 국면이 3주 이상 길어지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제 심판 구도라는 큰 틀을 이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지지율 제고 전략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들도 있는데요.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심판론 구도 외에도 저희가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한 다른 전략과 보관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국정 실패라는 점도 변한 건 없습니다. 앞으로 개선될 기미도 없습니다. 객관적인 지형은 동일합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를 무시하고 그야말로 주어진 권력을 남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느라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나라의 미래에 죄를 뿌렸습니다. 경제 폭망, 민생 파탄, 한반도 평화 위기,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까지 도대체 잘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주권을 위임한 국민들은 이 잘못된 정권의 국정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 책임을 물어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렇게 무대책하고, 이렇게 국민의 삶에, 국가의 미래에 무관심한 정권이 정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거나 확대할 수 있다면 그게 온전한 민주국가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민주적 사고, 시민의식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촛불을 들어서 현실의 권력을 끌어내린 저력 있는 민주 국민들이시기 때문에 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는 저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천 과정에서 혁신을 위한 몸부림이 오해되거나 또는 갈등으로 비춰진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갈등적인 요소가 없는 게 아니겠죠. 변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상적인 구도로 되돌아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과정이 아니라 이제 결과도 지켜볼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저 폐륜 공천, 뻔뻔 공천, 부패 공천, 그리고 국정 난맥 공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혁신 공천의 결과를 지켜보실 겁니다. 후보들을 비교하시게 될 것입니다.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이번 총선의 본래적 의미를 국민들께서 다시 지켜보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OBS 이여진입니다. 선대위원장을 대표님이랑 이해찬, 김부겸 전 총리님 세 분이 겸임하고 권역별로 선대위원장을 따로 둬서 이제 20명 규모로 좀 선대위를 꾸린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선대위원 분들을 언제쯤 인선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공천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될 시점인 건 맞습니다. 그 선대위 구조를 소위 혁신형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고 보도된 내용들도 그 여러 가지 검토되고 있는 것들 중에 또 한 안 정도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입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국 신당 지지율이 지금 10% 내외를 얻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 의석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좀 조국 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국 신당은 이제 비례 전용 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비례 전용 정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동일한 평면에서 비교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인일보 오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지역구 공천은 얼추 마무리가 됐고, 근데 21대 비례의원 중에서 22대 총선에 도전하시는 의원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성정당 비례에서는 좋은 후보들을 논의하시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비례 후보들을 선발하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역 비례의원들이 도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많이들 도전하셨는데 지금도 현재 경쟁 중이고 또 잘 현역들하고 아마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성공하지 못한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비례대표는 민주당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도 의견을 내지 않을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그 자체를 다 정하는 것 자체가 약간의 논리적인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세계일보 최우석 기자입니다. 이건 조금 이른 질문일 수 있는데 이번 공천에서 대표님께서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중시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는 8월에 전당대회에서 다시 국민과 당원이 대표님을 부르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당대표 이거 정말 3D 중에서도 3D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공천이라고 하는 걸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이거 한두 번 더 했다가는 주변 사람 다 잃게 생겼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들이어서 누가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TV조선 장세희 기자입니다. 대표님, 그 개항을 지역을 보면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여론조사에서 좀 앞선다는 그런 조사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당내에서 이제 수도권, 특히 서울의 위기감이 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서울 수도권 선거 전략이 특별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어디 조사에 서울 뭐 여론조사가 민주당 24%, 국민의힘 40몇 프로 나왔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글쎄요. 저는 그 얘기를 한번 상기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에 서울시장 선거에 한명숙 총리가 10몇 프로 진다고 그랬었죠, 그게. 한 17%, 뭐 18% 진다고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0.2 몇 프로던가? 하여튼 소수점 이하 격차밖에 안 나서 그 여론조사 때문에 아이고 어차피 졌나보다라고 투표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땅을 치고 한탄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 점들을 충분히 참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저 채널A 우영기 기자입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된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좀 구체적으로 목표하시는 의석수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이번 선거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든 단 1석이라도 우리가 1당이 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고 좀 욕심을 낸다면 151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낮은 자세로 절박하게 교만하지 않고 국민에게 호소드리는 점은 결코 국민의힘에 일당의 위치를 주거나 특히 과반을 허용하게 되면 지금까지 겪었던 것은 상상도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도 전혀 근거 없는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말씀도 사실 그런 점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번 총선의 의미를 정확하게 바라봐 주시라는 호소를 드리려는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 2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 명백하게 국정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잘하면 지금까지 견딜만 했으면 앞으로가 기대가 되면 전 정치 세력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생각되면 참기 어려우면 못 살겠으면 바꿔야 합니다. 현재의 국정 기조를 바꾸고 현재 국정을 담당한 정치 세력에게 회초리로 경종을 울려서 방향을 바꾸게 하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기준은 누가 일당이냐, 두 번째 기준은 누가 과반수를 확보할 것이냐에 있다고 봅니다. 단 한 석이라도 우리가 일당이 되는 것, 그리고 더 큰 목표라면 151석으로 국정의 퇴행을 막아내고 그나마 국회에서만이라도 희망을, 미래를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